한번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 제주는 오바 개물렸는데 아직까지 0대0. 이게 언더가 뜨면 무승부의 확률이 존나 높거든요. 무회무로 가. 막폴 남겨두고 보자 한번. 부천값이야. 어쨌든 가봅시다. 지로나 대 비아레알. 로메우 출전 정지. 알렉시스 가르시아, 보르아 가르시아, 토니비아, 파우토레스 출전 정지, 파레오 출전 정지, 코클랭, 뭐 페메니아, 알비올, 불투. 제 생각에는 일찍 시작하는 경기들이 어려워요. 그냥 저는 토트넘 경기도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물론 찍는다면 무승부의무로 찍을 거, 무승부의무를 보긴 합니다. 뭐 분석은 일단 건너뛰었어요. 딱 그냥 무승부의무, 토트넘을 믿거나 무승부의무 찍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맞아요. 브렌트포드가 그 아이반 토니가 이제 징계 먹어가지고 몇 달이지? 뭐 6개월 출전 정지인가? 9개월인가? 아무튼 오늘부터 이제 계속 빠지게 돼가지고 뭐 믿거나 무승부의무 찍고 어쨌든 그런 사인인데, 이것도 부상자가 지금 지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미드필더 쪽에 일단 핵심 둘이 빠졌어요. 로메우랑 뭐 알렉스 가르시아랑 뭐 3선, 2선 가장 중요한 선수가 지금 빠져 있고, 비아레알을 보자니 수비 쪽에 이제 빌드업이 좋은 파우 토레스 빠져 있고, 미드필더 쪽에 또 핵심인 파레오 빠져 있고, 여기에 코클랭도 좀 부상으로 빠져 있는 부분들. 또 수비 쪽에 뭐 알비올 같은 베테랑도 지금 불투명이 또 있고, 중앙 수비 쪽이 지금 비아레알이 좀 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쿠엔카라든가 뭐 좀 요런 백업 자원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런 애들 나와가지고 비아레알이 골을 안 먹은 적이 없어요. 안 먹은 적이 없다. 그리고 중원에도 어쨌든 파레오가 빠진다면은 그동안 이제 비아레알이 보여줬던 엄청난 공격력, 또 미드필더 쪽에서 양질의 패스들이 전방으로 뻗어 나갔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 뭐 로셀소가 일단은 있는 게 좀 다행이긴 합니다. 뿌려줄 수 있는 애가 어쨌든 있긴 있어서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 어쨌든 큰 전력 손실인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이거 승패로 접근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로나도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자리에서 이제 유럽 대항전을 경쟁하고 있고, 비아레알은 가능성은 이제 승점차가 좀 벌어지긴 했는데 아직 희망은 있어.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뭐 소시에다드랑 5점 차니까 이거를 결국 본인들이 잡으려고 챔스 자리를 아마 노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소시에다드가 이번 경기가 바르셀로나 원정이라서 뭐 뒤집을 만한 사이즈는 아예 없어 보이진 않아서, 뭐 비아레알이 오늘만 넘기면 일정이 막 엄청 안 좋은 건 아니어서 노릴 것 같은데, 솔직히 승리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잘 모르겠다. 부상자적인 관점에서 뭐 양팀 다 중원에서 밸런스가 이미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대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놀라울 정도로 골을 잘 넣어요. 이게 골 찬스가 없어도 골을 잘 넣어. 이 새끼들은 참 신기해.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정도 두 골 넣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억울해 죽겠어. 난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이 두 골 차를 못 이긴 적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있었나? 말 나온 경험 한번 봐보자. 제가 저번에 이거 일반승 한 포를 하겠거든요. 두 골 차 리드를 뒤집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이번 시즌에. 홈에서. 지난 시즌도 없을 거야 아마. 지난 시즌도 없어요. 두 골 차를 뒤집힌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로나 전에 난 이대영 나오고 안 봤거든요. 경기도 끝났구나. 딱 어쨌든 뒤집어서 썼던 그 말도 안 되는 경기를 지로나가 골 결정력이 와 매섭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소시에다드가 몇몇 찬스 좀 후반 막판에 좀 놓쳤던 부분들, 결국 오늘도 비아레알이 지금 수비 쪽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 지로나가 진짜 엽기 새끼들이 아니라면 오늘도 넣어줘야 돼요. 비아레알 가뜩이나 수비 쪽에 빠져 있는데
지로나가 찬스가 있든 없든 무조건 득점을 올려주는 그런 페이스들. 뭐 BRL 마찬가지로 공격 쪽에서 지금 화력은 엄청나요. 매 경기 진짜 XG 값이 살벌해. 거의 라리가 최상위권 수준의 XG 값을 지금 벌써 몇 경기째 만들어내고 있고, 직전 경기 빌바오전에는 뭐 빌바오라는 또 어려운 상대를 만나서 홈이긴 했습니다. 뭐 5대1 대승. 경기는 승패보다는 저는 뭐 BRL의 최근 화력적인 부분이나 지로나의 뭐로 가든 골은 넣는다로 그런 부분들이나, 또 수비 쪽에 어쨌든 누수가 지금 크게 있는 뭐 BRL 쪽도 어쨌든 감안할 수 있겠고, 지로나도 마지막 홈 경기잖아요. 또 어쨌든 유종의 미라는 부분, 마지막 홈 경기 아니구나. 뒤에 베티스전 남아있다. 깜빡했다. 이거 헷갈렸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저는 다득점만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승패로 접근할 때는 양 팀의 결장자자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솔직히 감이 안 옵니다. 왜냐면 BRL 올 시즌 8회어가 빠진 적이 없어요. 전 경기 출전이야. 지로나 역시도 제 기억에 로메오가 빠졌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경기할지 잘 모르겠다. 뭐 로메오가 빠졌던 경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땐 얘네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오바마로 보겠습니다. 오바마. 서울 아직 0대 0이야. 두 번째, 레모비치, 체르치. 베르탄은 일단 은간카미 출전 정지로 오늘 전방에 빠지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여기에 뭐 수비 쪽도 불투명 떠 있고, 보험은 그나마 부상자 쪽에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지금. 이게 어쨌든 간에 이 경기도 기본적으로 일단은 다득점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경기야. 어쨌든 뭐 승패로 접근하는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승패는 고민을 안 했어요. 그냥 최근에 보여주는 양 팀의 뭐 공수에 대한 밸런스적인 부분들, 뭐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 뭐 골을 넣다 하더라도 실점이 워낙 많은 양 팀의 대결이고, 헤르타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잔류하려면은. 어떻게든. 잠시만요. 아니 이거 끝났구나 이거. 6점. 무조건 이거다. 아이고 머리가 안 돌아가냐. 가와사키 충격이 내가 너무 큰가 봐. 이미 다 봤는데 내가 이 경기를 끝났다고 보질 않았는데 왜 끝나 보이지 이상했네요. 그러니까 헤르타는 두 경기를 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샬케가 어쨌든 일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오늘 프랑크랑 또 만나고 다음 경기 이제 라이프치히를 또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2연패를 할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헤르타 같은 경우는 2연승을 거두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슈투트가 조금 미끄러져 주면은 잔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2부 리그 이제 플레이오프인가? 뭐 3위 팀인가? 뭐 이렇게 올라온 팀하고 또 맞대결을 통해서 잔류도 할 수 있는 승강 플레이오프라고 하죠. 또 그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 잡아야 되는 사이즈예요.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31점. 지금 뭐 승강 플레이오프 점수 대인 샬케와는 승점 1점 차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승점 1점 내지 뭐 최소 3점 내지 최소 1점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양 팀이 최근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이즈를 봤을 때 그냥 뭐 승패보다는 마찬가지로 다득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득점만 보고요. 안양 골 좋고 부조형 먹자. 샬케 대 프랑크푸르트. 오늘 불터가 빠집니다. 샬케가. 아이고야. 오늘 프랑크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결장자들 뭐 알라리오는 필요 없고요. 뭐 골키퍼 쪽에 케빈 트람이 개인 사정 이슈로 빠질 수도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샬케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였나요? 불터의 활약이 엄청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샬케가 뭐 몇몇 경기들에서
뭐 마인츠전도 그렇고 뭐 브레멘, 뭐 헤르타전 대승 포함해가지고 이 공격 쪽에 불터의 지금 이번 연도 엄청난 활약을 통해서 이제 몇몇 경기들에 대한 승점 꽤 많이 땄죠. 샬케가 이기는 경기도 꽤 많았었고, 근데 오늘 빠지는 부분은 꽤나 큰 누수를 일단은 보여줘요. 전방에서 제일 믿을 만한 놈이었고, 특히나 후반기 페이스가 엄청, 후반기에 제가 체감하기로 한 10골 넣었어요. 한 두 달 사이에 한 10골 넣었어. 최근에 넣은 골은 얘가 거의 다 넣었는데, 오늘 어쨌든 빠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하필 또 타이밍이 좀 안 좋은 게, 프랑크푸르트가 오랜 무승의 늪에서 드디어 직전 경기 마인츠를 상대로 또 깨 부쉈잖아요. 이런 타이밍 자체가 조금 불편하긴 하다. 막말로 프랑크도 지금 유럽 대항전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이게 진짜 안 좋을 때 만나서 샬케가 하필이면 주포 빠지고 프랑크도 계속 못 이기다가 마인츠 상대로 이제 대승 거두면서 폼 좀 올릴 타이밍에 하필 이 타이밍에 만나가지고 지금 마지막 경기가 더군다나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샬케 입장에서는 이거 지면은 이거 지면 제가 볼 때 강등이에요. 이거 지면 그냥 다음 경기 라이프치히 원정이거든요. 근데 라이프치히 어쨌든 이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 원정이기 때문에 패할 가능성까지 좀 고려한다면은 다음 경기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서는 프라이부르크랑 1점 차밖에 안 돼. 만약에 오늘 라이프치히가 패배를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려고 들 테고, 뭐 슈투트가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1점 따는 거는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거는 결국 그냥 그거예요. 뭐 내가 샬케에 베팅하거나 프랑크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샬케의 잔류에 베팅을 할지 강등에 베팅을 할지 그런 사이즈로 보아야 되는 것 같아. 물론 이거 이긴다고 잔류는 아닙니다. 이거 이긴다고 무조건 잔류는 아니야. 표는 분석 끝나고 발송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 경기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들을 많이 봤어요. 상대전적 부분에 있어서도 샬케 홈에서 11승 4무 2패거든요. 샬케 홈 기준 양팀의 상대전적이 물론 조금은 신뢰가 약간은 좀 떨어지는 게, 뭐 왕년의 샬케는 뭐 워낙 잘했으니까 거기에 2패가 비교적 최근에 당한 2패예요. 막말로 아예 최근으로 또 따졌을 때는 생각보다는 뭐 프랑크가 열세인 포지션은 아닙니다. 이게 뭐 엄청 옛날 것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압도적인 거지. 뭐 한 5년 6년 잡아 버리면은 뭐 프랑크가 두 번이나 이겼었던 그런 사이즈인 부분은 있는데, 저는 쉽게 강등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샬케가 무기력하게 2연패로 강등당할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적어도 1점은 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샬케가 최근에 어쨌든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나쁘진 않아요. 원정에서 뭐 바이에른 뮌헨전, 뭐 프라이부르크전, 그러니까 패배하는 경우의 수에 있어서 경기를 그냥 버려버렸거든요. 뭐 일정에 대한 조금 타이트한 부분도 어쨌든 있었을 것이고, 뭐 버려버렸던 부분은 있는데, 프랑크가 어쨌든 간에 원정에서의 성적은 사실 기대치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거든요. 걸리는 건 그거야. 오랜 무승을 깨고 직전 경기 이겼잖아요. 그게 좀 걸릴 뿐. 또 한번 흐름이 탈 수는 있으니까. 무한이가 어쨌든 또 득점에 성공하기도 했고, 하필 무한이는 뭐 당연히 넣었을 건데, 3골 넣었으면은 카마다까지도 좀 골맛을 봐가지고 그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프랑크가 그나마 약점이 이제 수비가 좀 불안했다라는 건데, 뭐 수비 쪽에 투타도 부상해서 복귀를 했고, 뭐 요런 부분들 이게 조금 거슬려서 진짜 제가 볼 때는 약간 한 끗 싸움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보자 하면은 프렌 쪽으로 봅니다. 그래도 프렌 쪽. 이거는 샬케가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다음 경기 라이프치히 원정이기 때문에 진짜 이 경기 하나에 목숨 걸 수밖에 없다. 프랑크가 유럽 대항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긴 합니다만 막말로 컵 대회 결승 우승해도 돼요. 물론 상대가 라이프치히긴 합니다만 우승해도 돼. 라이프치히가 우승하면 2연속 우승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크도 뭐 할만할 거야.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만큼은 비비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프랑크도 사실 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막말로 직전 경기도 막 압도적이었던 내용은 아니었어요. 적당히 뭐 앵간치 해가지고 개새끼들 뭐 배팅할 때 골도 못 넣더만 뭐 골이 좀 잘 들어가가지고 뭐 3대0으로 이겼었는데 그런 부분들. 샬케 프렌. 네 번째 본머스 대 맨유. 타버니오랑 뭐 프레데릭스. 트라우레는 계속 빠지는 것 같고 맨유는 자비처, 반더비크, 리산드로, 맥투미니, 뭐 레시포드 불투명인데 나오는 것 같아요. 레시포드는 다시 한번 봐볼까? 불투명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출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출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부주력 가봅시다. 높은 것 같아서 이 경기는 사실 분석적으로 막 크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본머스는 잔류 확정입니다, 여러분들. 본머스 같은 경우 이미 잔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뭐 딱 하나 있어요. 마지막 홈 경기라는 거. 그런 거라는 거 딱 하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어쨌든 빡세게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음 경기가 첼시거든요. 뭐 홈이긴 합니다만 결코 이제 장담할 수는 없는 매치이기 때문에 이게 본머스가 어쨌든 잔류의 가닥을 잡고부터는 벌써 2연패를 박았어요. 첼시전도 뭐 잘 싸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패배를 했고 크펠 원정에서는 별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뭐 특별히 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맨유슨 뭐 마인슨까지 뭐 핸디로 보면 마인까지 보긴 하는데 하도 시즌 막판에 좀 흉흉해가지고 일반승만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인가요? 플럼 대 크리스탈. 왜 또 와와 거리는 거야? 무슨 일이고?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보게 되잖아 그럼 자꾸. 뿌띠 형님 어서 오시고. 플럼 대 크리스탈. 일단 부상자는 똑같아요. 크루자와 팀림 계속 빠지고 안드레아스 페레라 계속 빠진 애들 빠지고 오늘 다니엘 제임스도 불투명. 크펠도 똑같습니다. 최근 빠진 애들 밀리보에비치도 계속 불투명. 이 경기는 저는 언더 찍기 괜찮은 경기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봤을 때 플럼이 이번 시즌 홈에서만큼은 오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시즌 한 중반까지 플럼이 원래 개오바 팀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시즌 시작하고부터 이제 계속 오바 뜨다가 갑자기 월드컵 끝나고부터 수비팀이 되더니 뭐 막판에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들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됐었잖아요. 홈에서 오버 확률이 리그 3위예요. 72%. 아스날이랑 맨시티 물론 얘네 3.5도 맨시티 같은 게 많이 받긴 합니다. 2.5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얘네가 90%고 플럼이 그 뒤를 3위 자리 72%고 크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플럼은 홈에서 오바고 무조건 70%라고 했잖아. 크펠은 원정에서 최다 언더 팀이에요. 최다 언더. 이번 시즌 제일 언더가 많이 났는데 어쨌든 이 둘의 시즌은 끝났어요. 결국 마지막 플럼의 홈 경기라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크리스탈 팰리스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어요. 홈에서만 열심히 뛰고 원정에서는 토트넘전 하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뭐 그냥 경기 할 생각도 없어. 슬렁슬렁 기어다니다가 적당히 압박하고 골만 좀 덜 먹자. 니네 이기는가? 이 메타로 그냥 경기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에 어쨌든 풀럼이 홈에서 좀 유리한 부분에 있어서 다만 이게 어쨌든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뭐 일반승이나 승 아니면 무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저득점이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저득점이
양 팀이 어쨌든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봤을 때 뭐 한 팀이 실점을 한다 하더라도 달려들 만한 포인트가 없어요. 결국에 크페 특히나 크페의 원정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냥 적당히 밸런스 잡고 뭐 하는 그런 모습들 뭐 전방에서 특별히 뭐 크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싶어서 뭐 1대0, 1대1, 뭐 2대0 뭐 약간 요런 사이드로 보고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배당도 일단은 나쁘진 않아요. 이게 플럼이 워낙 오버팀이라서 언더 배당이 좀 높게 잡히긴 했는데 그래도 언더 쪽으로 봅니다. 저는. 여섯 번째 울버햄튼대 에버튼. 아주 놀라운 배당을 받았죠. 원정 에버튼이 시골에 정배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풀라인업 울버햄튼인데 뭐 좀 눈에 띄는 점은 코디가 이제 울버햄튼에서 임대를 왔기 때문에 출전 정지고 이게 컬렌코랑 톰 데이비스 이게 저는 에버튼이 여기서 이기면 무조건 잔류한다고 보거든요. 이거 이기면 무조건 잔류야. 다음 경기 홈에서 본머스 만나요. 절대 안 져. 이거 이기는 순간 사실상 잔류인데 이게 루인만 확실히 좀 띄워준다면은 좀 뭐 해볼 만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에버튼이 시즌 막판에 지금 좀 무서워요. 경기가 진짜 잘해. 맨시티전도 물론 맨시티가 3대0 되고 나서 이제 힘을 뺀 것도 있는데 막판에 좀 몰아붙이는 모습들 뭐 중반부터 해가지고 또 그전에는 브라이튼 개떡같이 개패듯이 그냥 패고 있고 특히나 조금 경기 외적인 포인트에서 좀 걸리는 게 이 코너 코디가 프리미어리그는 대체로 그런 조항들을 좀 삽입을 많이 해가지고 코너 코디가 울버햄튼 지난 시즌 수비 상당히 좋았을 때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유형 자체가 약간 리더십 있는 유형이야. 약간 옆에 애들 몇 명 데리고 다니고 야 우리 할 수 있어 이런 유형들 있잖아. 리더십 있고 딱 중심 잡아주고 지난 시즌 울버햄튼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시부라 이거 전화 한 통 때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전화 한 통은 했을 것 같고 내가 제 생각에 전화는 했을 것 같거든. 근데 그 전화를 하면서 안부를 물었을지 뭐 살살 해야 돼 우리 잔류해야 돼 이랬을지 그거는 모르겠어 나도. 근데 어쨌든 울버햄튼에서 좀 많은 영향력을 보여줬던 놈이 또 있어가지고 매치업이 또 이렇게 잡히네 이게. 정말 많은 고민이 좀 되는 경기요. 제 생각에 울버가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에버턴이 보여주는 경기력 자체가 에버튼이 나쁘지 않은 측면이 일단은 있다 보니까 뭐 울버햄튼도 당연히 홈에서 만만치 않은 팀인데 이 죽자살자 뛰는 팀하고는 또 갭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나 또 경기력도 어쨌든 나쁘지 않으니까 부상자도 많기는 합니다만 돌아가긴 해요. 사실 돌아가기는 해 지금 사이즈 자체가. 물론 이제 미콜렌코까지 빠지게 되면은 측면 수비 쪽에 조금 문제가 좀 발생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진짜 어렵다. 에버튼 역배주면 그냥 풀냥 가면 되는데 이런 게 진짜로 빡세. 승환이면 문데 그냥 배당이 좋잖아 여러분들. 승부 사이드로 보겠으면 승부 사이드로 배당 좋으니까 무승백물을 찍자 하니 뭔가 브라이튼전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조금 쫄리기도 하고 뭐 무승백물도 솔직히 나쁜 배팅 같진 않아요. 뭐 어느 번에 이 경기는 솔직히 찍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에버턴이 실점을 하냐 마냐에 따라 어노바가 완전히 바뀌는 흐름이기 때문에 에버턴이 한 골이라도 먹으면 오버 확률이 무조건 높아요. 대신 이제 안 먹으면 굳을 확률도 높아가지고 그거는 뭐 경기 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는 뭐 승모 사이드 배당이 2.3대기 때문에 뭐 약간 보험식으로 이렇게 베팅을 해도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비율을 좀 따르게 해가지고 자기가 조금 더 땡기는 쪽에 금액을 더 투자한다든지 한쪽은 본전만 챙기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이 경기는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고르기만 하면 돼요. 아스파스 빠졌습니다. 셀타비고. 물론 셀타가 사실 지금은 아스파스의 팀은 아니기는 좀 해요. 나이도 좀 많이 찼고, 물론 골은 아스파스 지분이 워낙 높습니다만, 뭐 미드필더 쪽에서 비벼주는 애들의 역할이 좀 많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뭐 베이가 같은 애들 이번 시즌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뭐 또 중심을 잡아주는 뭐 벨트랑 같은 애들도 이런 애들이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뭐 중원의 타피아도 지금 출전이 빠져있고 아스파스 빠져 있잖아요. 빌바오가 최근에 결과들이 안 좋은데, 냉정하게 봤을 때 이렇게 덥냐, 억가가 좀 심해요. 지금 빌바오는 최근 4경기 연속 무승인데, 4경기 연속 무승할 만큼 못하지 않았어요 빌바오가. 비아레알전도 그냥 서로 공방전을 했는데, 비아레알이 결정력이 뭐 좋았던 것까지, 아니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냥 빌바오가 결정력이 안 좋았던 부분이고, 마요르카전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살짝의, 뭐 베티스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이런 흐름들이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빌바오가 안 집니다. 질 수가 없는 사이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홈 2연패인데 홈 마지막 경기인데 홈바오가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빠져있는데 또 진다? 아스파스도 없는데 말이 안 돼. 이거는 축구 사이즈 자체가. 더군다나 셀타비고는 원정에 동기부여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셀타가 동기부여를 잃은 시점부터 거의 전패를, 엘체 상대 1대0 말고 전패입니다 지금. 뭐 한때 제가 셀타를 배팅해서 많이 먹었잖아요. 뭐 프렌이라든가 뭐 일반승 뭐 배당 높은 것도 몇 번 가서 먹었고, 그리고 이제 잔류 가닥 잡히고부터 귀신같이 전패받고 엘체 상대로 되고 개똥배 받았는데 1대0 승리. 그 때문에 빌바오가 마지막 경기가 물론 엘체전이 남아있긴 하면 지금 2연패거든요. 이건 승 아니면 무인데 그냥 결국엔 이렇게 찍으면 돼요 제 생각에. 빌바오가 어쨌든 최근에 좀 찬스들을 많이 놓치거나 이런 장면들이 분명 많기는 해요. 직전 경기 비아레알전 또 XG 값이 3이 넘었어. 3이 넘었어요. 비아레알전에. 근데 한 골밖에 못 넣었어. 이거는 진짜 개발인 거예요. 3 이상인데 한 골밖에 못 넣은 거는 그냥 뭐 1대1 찬스를 한 5개 6개 놓쳤다고 생각하시면 돼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뭐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어쨌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빌바오는 항상 이게 문제야. 전방에서 골이 기복이 너무 심해. 들어갈 땐 뭐 그냥 쑥쑥 그냥 뭐 순풍순풍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면 귀신같이 안 들어가고, 결국에 승 아니면은 언더. 기본적으로 셀타의 원정에서 빌바오의 수비를 뚫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뭐 언더 같은 경우는 뭐 1대0, 2대0 충분히 가능해요. 그냥 못 찍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이런 누수적인 부분이나 뭐 빌바오의 그래도 경기력적인 부분을 좀 감안하면 이렇게 찍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결국 취향 차이다. 두 개 해놓고서 고민을 해서 뭐 배팅 할 거면은 고민을 해서 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뭐 둘 다 들어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봅니다. 저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승이든 언더든 뭐 2대0 정도 봅니다. 2대0 정도. 다음 경기. 이렇게 경기가 많아. 경기는 좀 주력으로는 못 찍는데, 일단 와히 출전 정지입니다 오늘 몽펠리에. 여기 또 뭐 제르맹 같은 앞선의 자원들도 지금 빠져 있고, 낭트도 뭐 누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미드필더 쪽에 치리벨라가 좀 빠져 있고, 전방에서도 뭐 주전 로테이션급의 가나거나 이제 게스샌드 이런 애들 좀 빠져 있는데, 이거는 낭트가 어쨌든 강등권 경쟁을 함에 있어서 지금 몽펠리에가 전방에 이제 골잡이 와히가 이 경기에 또 빠지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승에 대한 배당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몽펠리에는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고, 뭐 남은 경기 일정에 있어서 순위를 더 끌어올릴 만한 포인트도 사실 없어요. 3경기 남았는데 바로 위에 이제 랭스랑 6점 차이, 그 위에 니스랑 7점 차이.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좀 빡세. 뭐 내려가기도 좀 빡세긴 해요. 툴루즈랑 1점 차이긴 합니다만 그 밑에 팀이랑 6점 차이기 때문에 이건 낭트가 어쨌든
지금 강등권 딱 걸쳐 있는 순위인데 뭐 바로 위에 옥세르랑 승점이 1점 차. 여러 가지 지금 결정적인 부분이나 감안했을 때는 뭐 그리고 일정도 참 그 낭트가 다음 경기 릴 원정이에요. 저는 동기부여가 좀 떨어져. 이거 주포도 빠지는 몽펠리에는 뭐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무조건 잡는다 사이즈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뭐 다음 경기도 이런 사이즈고 마지막 경기 앙제입니다. 홈에서 이건 이기겠죠. 그래도 앙제랑 하니까 이길 확률이 높겠죠. 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1.9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뭐 사실 낭트를 믿질 못하니까 뭐 쉽게 갈 수는 없죠. 3경기 연속 골도 못 넣고 있고 하니까 이거를 뭐 쉽게 찍을 수 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배당 일단 괜찮으니까 뭐 저는 부주력을 하나만 가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 부주력도 좀 찍기 빡세긴 한데 박스를 여러 개 가시는 분들한테는 뭐 한 박스 정도는 딱 그 정도 한 박스 정도는 넣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가볍게 분석을 했고요. 제가 보는 사이즈는 딱 그 정도요. 뭐 여러 개보다는 딱 한 박스 정도 갈 수 있는 경기지 않나. 낭트를 못 믿기 때문에. 노팅엄 대 아스날. 아스날이 사실 아니, 우승 경기는 이제 끝났죠. 뭐 진작에 사실상 끝나긴 했습니다만 뭐 직종이 브라이튼한테까지 뭐 패배를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사실 가능성이 맨시티가 1승만 하면 되나? 남은 3경기에서 맨시티가 아마 1승만 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는 노팅엄과의 또 매치가 잡혔어요.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보자마자 든 생각이 정배 메리트가 없어요. 1.42에 대한 메리트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경기입니다. 끝났어. 지금 뭐 우승 경쟁은 추정인 브라이튼전 홈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하면서 이미 끝났어요. 아스날 같은 경우는 물론 다음 시즌에 대한 대비 때문에 뭐 마지막까지 포기 안 하려고 할 테지만 사실 전력에 비해서 솔직히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전력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번 시즌은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페이스일 정도로 좀 생각보다 엄청 잘했잖아요. 마지막에 좀 퍼지는 그림이 제 생각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노팅엄이 지금 뭐 그냥 뭐 있는 것도 아니고 홈에서 강등권에서 이제 좀 달려들면서 완전히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지금 좀 완전히 페이스가 꺾인 아스날 1.42배? 42 맞나요? 42배? 저는 그냥 이런 경기는 무조건 프렘 봅니다. 아스날 약간 특이해요. 무너질 때 무너집니다. 이거는 동기부여적인 측면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솔직히 정배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언어보도 3.5기 때문에 언더까지. 저는 못 뚫을 것 같아 쉽게 아스날 노팅엄을. 그냥 쉽게 못 뚫을 만한 사이즈 같고 노팅엄이 한 골만 넣어도 풀어내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다. 배당도 좋고. 보고 일단 바르셀로나는 뭐 계속해서 수비 쪽에 계속해서는 뭐 아니지만 어쨌든 뭐 아라우 좀 계속 빠져 있고 또 오늘 가비가 또 출전 정지에 페드리가 또 다쳤어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또 못 나오고 있는데 소시에다드 역시 이제 중원 미드필더 쪽에 다비드 실바나 뭐 브라이스 멘데스라는 또 핵심 자원 둘이 또 빠져 있고 직전 경기 또 지로나 상대로 두 골 차 리드를 또 내주면서 무승부를 했다라는 부분도 아쉬울 거고 막말로 이거 뭐 소시에다드가 저도 챔스를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적인 부분에 있어 소시에다드가 AT 마드리드 원정도 남아있고 세비야랑도 남아있어요. 물론 세비야전은 홈이긴 한데 그러니까 좀 빡세긴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거지. 이미 승점 차이가
5위인 비아레알하고 5점 차가 나고 막말로 아까 비아레알도 제가 오늘 경기 승패 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길지도 모르는 거고 이 두 팀 간에 지금 그리고 상대 전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역대로 봤을 때 한 30번 붙었거든요. 바르샤 홈에서 한 번 빼고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몇 승 1무예요. 봐볼까? 28승 1무였나? 아무튼간에 홈에서는 만났다면 3점이에요. 이렇게 적을게 그냥 확실히 이거 아마 틀릴 거예요. 20 몇 번인데 28인가 9인가 뭐 어쨌든 뭐 1무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사실 사이즈 자체는 바르셀로나가 지금 완전히 뭐 우승 끝났고 사실 우승 경쟁 끝났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또 결장자도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찍기가 편하게 찍기는 저는 좀 불편한 것 같은데 뭐 올해는 뭐 한 30번을 붙어가지고 한 번밖에 승점을 못 탔어요. 직전 경기도 솔직히 소시에다가 실망스러운 좀 모습이 있었고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30번 중에 29번 이기면은 승률이 몇 프로지? 몇 프로일까 이게? 90 몇 프로야? 3 90 한 6% 되는 것 같은데? 96%? 승률이 한 96%거든요. 무지성 바르셀로나 승 보겠습니다. 배당이 좀 높았다고? 이번이 좀 높기는 해요. 이번이 좀 높기는 해. 근데 제가 조금 예전에 배당들도 좀 읊어드리자면은 리그에서만 1.63이었을 때 있었고요. 그 전에는 1.46. 그 전에는 뭐 소시가 개판이었기 때문에 다 개똥배요. 물론. 그러니까 이번 1.69 배당이 제가 본 이래로 가장 높은 것 같기는 해요. 두 팀의 상대전에서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높은 것 같기는 한데 뭐 1.6대 배당일 때도 지난번에 2021년도에 이기긴 이겼었다. 그런 건 있습니다. 사이즈 자체가 상대전적이나 여러 가지 사이즈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어쨌든 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갈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배팅할 수 있다지 이게 뭐 상대전적을 봐서 무조건 이긴다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석에 제가 말씀드렸었고 마지막 경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뭐 상대 전적이 저런데 소시 프라는 갈 수는 없으니까 뭐 소시도 지금 결장자가 있고 바르셀로나도 누수가 있긴 하지만 뭐 바르셀로나 찍을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근데 상대 전적까지 저러니까 더 뭐 찍어볼 수 있는 사이즈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요 매치는 이런 말 나면 꼭 깨지나 난 깨질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 별점 말씀 나 2개 줬어요. 별점 2개 줬어 나는 저런 거 원래 많이 안 줘 여러분들 주력으로 안 갔어요. 근데 어쨌든 갈만한 건 팩트니까 오세 폰테랑 잘로 뭐 알렉산드로 난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저런 경기들을. 근데 갈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마르세유는 뭐 챔피언스리그 확정에다가 뭐 랑스와의 2위 싸움 정도 남아 있고 지금 릴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밑에 렌이라든가 리옹이 지금 바짝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점이 필요한데 이런 경기가 저는 좀 아쉬워요. 이거 한 3달 전? 2달 전 하다못해 2달 전에 찍었으면 그냥 무조건 마르세유 프렌 주력 감인데 지금 뭐 릴 같은 경우 수비 쪽에 기본적으로 결장자도 많고 마르세유는 디미트리 파에가 이번 시즌은 주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선발 라인업에 있어서는 풀 라인업이에요. 지금 릴이 수비 쪽에 주전들 둘이나 빠져 있고 뭐 그밖에 좀 제일 그래도 주전급 로테이션 또 알렉산드로 출전 정지로 빠져 있고 전방에서도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제고르바 사이드 쪽에 또 빠져 있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마르세유 프렌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마르세유 같은 경우 사실 저도 상관이 없긴 하거든요. 저도 챔스 가니까
그냥 2위 싸움 그거 하나 있는 건데 저는 근데 솔직히 2위 싸움이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있을지 잘 모르겠긴 해요. 이게 2위 하나, 3위 하나, 뭐 챔스 가는 거 똑같은데 뭐 트로피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릴 같은 경우 어쨌든 유럽 대항전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이게 조금 불편하고 제 생각에는 원래는 릴이 배당이 더 높았어야 돼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흔히 많이 받는 2.3땡에 이제 뭐 3점대 무승부 배당 받고 2.4 내지 5 정도 진짜 거의 동배당급에 있잖아요. 동배당급 배당. 해외 배당으로 따지면은 영앤디라고 영앤디 많이 받잖아. 해외 배당 보면은 그런 경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2점 초반대를 나름 받았어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 해외 배당 자체도 마르세유 쪽으로 막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점들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마르세유가 저는 할만한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리를 찍는다면은 뭐 햄물을 찍을 순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반승을 볼 만한 경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찍는다면 뭐 햄무는 찍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이런 경기 이기면 거의 햄무가 뜨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렇긴 합니다만 수비 쪽의 결장자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차마 못 가겠다. 마르세유 프라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경기들이 막판에 아쉬워. 가기가 좀 힘들어 저런 경기들.